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찾기 참조함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세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찾기 참조함수 두 가지 배웠습니다. 바로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를 배웠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찾기 함수를 배울 텐데요. 자, 세 번째 찾기 함수의 일단 특징을 먼저 말하기 전에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를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왜냐면 찾기 함수 중에 그나마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vlookup 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참조 영역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찾아라. 그러면 학년을 가지고 찾겠죠. 그런데 가져올 땐 무조건 뒤에 걸 가져와야 돼요. 앞에 거는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vlookup의 단점. hlookup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조 영역을 설정하고 이 밑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지 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단점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게 성취도라는 게 있어요. 자, 1학년은 상, 1학년은 하, 2학년은 중, 3학년은 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급식이 아니라 성취도를 찾아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vlookup은 아예 안 되죠. 왜냐면 표가 누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hlookup을 하자니 이걸 주면서 여기서 찾아라. 근데 위에 있죠. 그럼 이게 hlookup도 안 되는 거예요. vlookup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함수가 lookup 함수가 있어요. 자, lookup 함수는 위의 것들과 다르게 기준값 주고 찾을 영역을 주고 그 다음에 가져올 영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 lookup 함수는 이 기준값을 이 영역에서 찾아 이 영역에 맞는 값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과 hlookup은 참조 영역이라고 해서 찾을 영역과 가져올 영역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lookup은 따로따로 잡아주기 때문에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자유자재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이 lookup 함수의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찾아와 보죠. lookup lookup 기준은 학년을 줄 테니 쉼표 찾을 영역은 여기서 찾아라. 이렇게 따로 잡아주는 거죠. 쉼표 가져올 영역은 성취도를 가져와라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돼요. 얘는 특징이 옵션도 없어요. 위에 것들은 옵션이 있지만 얘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옵션이 없다는 의미는 무조건 유사값으로만 찾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찾아왔죠. 한 개를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지만, 항상 자동 채우기를 할 때는 상대와 절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둘 다 절대적 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성취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lookup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vlookup, hlookup보다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함수를 이 함수를 거의 안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1, 2, 3학년이잖아요. 근데 3학년, 2학년, 1학년이다. 이게 에러가 나요. 이런 오류 때문에 얘를 잘 안 써요. 이게 왜 오류가 나냐면요, 얘는 옵션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봉쌤이 그랬죠. 무조건 유사로만 찾는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lookup 함수의 오류라기보다는 유사일치에 따르는 오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일치는 특징이 반드시 찾을 영역의 값이 오름차순되어 있어야 돼요. 이 규칙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유사일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는 룩업 함수뿐만이 아니라 얘와 얘를 쓸 때도 유사일치라는 옵션을 줄 때는 이 규칙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얘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정확한 일치라는 기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얘는 아예 무조건 유사로만 찾기 때문에 여기에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룩업 함수를 잘 쓰지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네. 룩업 V룩업 안 되죠. V룩업도 안 되고 H룩업도 위에 있으니까 안 되고 룩업도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찾기 함수의 끝판왕, 바로 마지막 보스 같은 인덱스 함수 index라는 함수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덱스 함수만 잘 쓰면 이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인덱스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인덱스밖에 없는데, 일단 인덱스 함수는 어떤 인수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인수는 전체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행번호, 세 번째 인수는 열번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앞에 배웠던 함수들과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게임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큰 지도가 있어요. 근데 보물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 보물을 찾을 때는 특정 보물이 있을 만한 가정 영역을, 최소 영역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영역에 X좌표와 Y좌표를 주면 이 X좌표와 Y좌표가 만나는 시점의 값을 도출해오는 이런 찾기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 데이터를 넣어주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주게 되면 행과 열이 만나는 시점의 값을 도출하는 형식의 찾기를 하는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라돌이의 성취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라돌이의 성취도는 뭐죠?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1학년이니까 상이죠.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전체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영역이 이 영역이 전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고 행번호는 1행이죠. 1. 열번호는 3열이죠. 그러면 3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에 1행 3열의 값을 도출한다. 그러면 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는 index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 쉼표 1행 쉼표 3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상 들어왔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때 이 파란색 영역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슨 참조? 절대 참조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쑥 채우면 전부 다 상 나오네요. 그쵸? 왜 전부 다 상입니까? 이유는 자, 수식으로 볼까요? 다 3열만 추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1행은 고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성취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행으로 고정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열은 3열로만 지정하면 안 되는 게, 얘는 1학년이니까 3열이지 얘는 2학년이니까 몇 열이에요? 얘는 3열이지만 얘는 2열이죠. 얘는 1열이죠. 얘는 3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열 번호는 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변수라는 소리예요. 변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완성되기 위해선 이 변하는 열 번호, 변수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3, 2, 1, 3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럼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냐면, 이러한 인덱스를 사용하다 보면 행번호나 열번호가 변할 수 있어요. 항상 두 개가 다 변할 때도 있어요. 하나가 변할 때도 있고요. 자, 이러한 변수들을 구하는 전용 함수가 바로 있습니다.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match. 매치라는 함수는 일단 인수 형태가 기준값, 참조 영역, 자, 찾을 영역, 그 다음에 옵션, 이런 함수인데요.
매치 함수의 특징은 내가 주는 기준값을 이 찾을 영역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매치 함수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냐면 이 보라돌이의 성취도가 뭐 때문에 변해요? 학년 때문에 변하죠. 그러면 매치 함수의 기준은 보라돌이의 학년을 넣어주면 돼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보라돌이의 학년을 줬어요. 쉼표 어디서 찾으라고 해야 돼? 당연히 여기 학년에서 찾으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학년을 주고 여기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칭 시도 찾았어요? 아니죠. 두 번째 매칭 시도 찾았어요? 아니죠. 세 번째 매칭 시도 찾았나요? 찾았죠. 몇 번 만에 찾았어요? 3번 만에 찾았죠. 그러면 매치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매치한 횟수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기준값을 이 영역에서 찾은 몇 번 만에 찾았는지 그 매치 횟수를 돌려주는 함수가 바로 매치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쉼표. 자, 여기는 옵션 같은 건데요. 자, 잠시만요. 자, 보다 작음. 이거는 유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0은 정확한 일치는, 예, 말 그대로 정확한 일치를 말하는 거죠. 보다 크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이 두 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유사예요, 정확이에요? 정확한 일치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가로를 닫으면 이 식의 결과는 3이 되는 거죠. 왜? 3번 만에 찾았으니까. 하나, 둘, 셋.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뭘 구해야 돼? 3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동 채기를 하면 2를 여기서 찾겠죠. 몇 번 만에 찾아요? 하나, 둘. 2번 만에 찾죠. 그럼 밑으로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매치 함수의 결과는 2가 되는 거예요. 어머. 예, 참조 영역이 내려갔네요.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절대 참조해줘야겠죠. 그럼 얘가 2입니다. 왜요? 여기서 2를 찾으면 2번 만에 찾으니까. 그럼 또 채우면 3을 여기서 찾으면 한 번 만에 찾죠. 그럼 매치 함수의 결과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1을 여기서 찾으면 하나, 둘, 3번 만에 찾죠. 그러면 3입니다. 맞나요? 그쵸?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걸 떠나서 여기서는 1학년이니까 몇 열이었어요? 3열이었죠. 2학년이니까 몇 열이에요? 2열이었죠. 여기는 1열이었죠. 여기는 3열이었죠. 지금 사실 매치 함수로 구한 값이 10보로입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말은 매치 3번 만에 찾았다, 2번 만에 찾았다, 1번 만에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표를 봤을 때는 이게 1열, 2열, 3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수식을 완성하지 못하는 건 여기를 3을 써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치 함수의 결과가 얼마예요? 1학년을 여기서 찾으니까 3번 만에 찾았으니까 3이죠. 누구 시각에서 3이에요? 바로 인덱스 함수가 세 번째 인수를 쳐다볼 땐 3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좀 많이 어렵긴 하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인덱스를 썼지만 실제 이 함수를 쓸 때는 매치 함수를 쓰고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 보라돌이의 성취도가 바뀌는 기준이 뭐예요? 얘죠. 그쵸? 그러면 매치 함수를 이용해 보라돌이의 학년을 주면서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만에? 3번 만에 찾죠. 그러면 이 식의 결과는 3이죠. 쉼표 유사정확 정확한 일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가 3을 구했죠. 네. 이 3은 뭐다? 열번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열번호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이 참조 영역을 이렇게 찾을 영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열번호예요. 매치 함수가 찾을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무조건 열번호입니다. 1열, 2열, 3열. 그런데 매치 함수의 찾을 영역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다면 이거는 무조건 행번호예요.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열번호예요. 봐요. 1행, 2행, 3행, 4행. 다시 말하면 한 번 매치, 두 번 매치, 세 번 매치, 네 번 매치. 근데 이렇게 잡으면 1행, 2행, 3행, 4행. 그러니까 이게 행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가 찾을 영역을 잡는 방향. 이렇게 잡으면 뭐? 행번호. 이렇게 잡으면 뭐? 열번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뭐예요? 열번호가 되는 거죠. 그럼 인덱스 함수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 행번호, 열번호인데 이거 하나만 구했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뭐가 변하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살 붙이기를 해서 얘들을 붙여주면은 indx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 쉼표. 자, 행번호는 무조건 성취도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1행 쉼표 열번호 매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값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절대적 참조, 이거를 절대적 참조, 나머지는 자동 체계로 채우면 완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쓸 때는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행번호나 열번호가 변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찾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표 1을,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보라돌이라는 고객의 사은품이 결정되는 게 밑에 등급별 사은품이 있는데 얘가 A 등급이죠. A 등급이면 자전거를 가져가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보라돌이가 사은품이 바뀌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라돌이의 사은품이 바뀌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고객 코드의 앞에 한 글자죠. 그렇죠? 그럼 매치 함수의 기준은 고객 코드의 앞 글자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매치 함수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돌이의 사은품이 뭐 때문에 바뀌어요? 고객 코드 앞에 한 글자 때문에 바뀌죠. 그러면 이 A가 바로 매치 함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냐면 이용 일수가 가장 많은 성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누구예요? 뽀죠. 그런데 뽀가 들어오지만 어떤 상황이 변경돼서 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뚜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많이 이용한 일수. 많이 이용한 일수가 바로 매치 함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장보라가 30일을 이용했어. 그러면 장보라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매치 함수의 기준은 이용 일수가 가장 높을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가장 큰 이용 일수가 매치 함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표3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표3도 보면 이 회원들에 대한 할인율이 결정되는 기준이 뭐예요? 과목이죠. 이거는 뭐 구할 것도 없이 이거는 과목 수 때문에 할인율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매치 함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의 기준 결정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되면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속 이해할 때까지 들으시면서 자꾸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를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찾기 참조함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 찾기 참조함수 시트에서 각각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